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남편이 저 몰래 해왔던 일들이 다 들통이 나서 제가 크게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는 남편을 더 믿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저 셋이서 함께 살았어요. 원래는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이서 살았지만 한 사건 이후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아버지는 경찰관이셨는데 용의자를 체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이후로 지적장애인이 되시고 말았죠. 저희 집을 먹여 살리시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을 가져버렸으니 어머니는 아버지를 책임질 자신이 없으셨고 결국 저희 몰래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자주 있었기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어머니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와 남동생 그리고 지적장애인 아버지까지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실 수 없으니 저와 남동생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남동생은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뒤로부터 계속 엇나가기만 했어요. 저는 성인이었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질이 좋지 않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저는 학교에 자주 불려가서 사과도 드리기도 했고 동생이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면 저희 집도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동생을 붙잡고 울고 불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치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동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더 엇나가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희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남동생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동생이 또 같은 반 친구를 때렸더라고요. 제가 교무실로 들어가니 의자에 동생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피해자 학생과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피해자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동생을 치면서 부모님 어디 있어? 당장 부모님 데려와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은 채로 교무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는 어쭈? 부모 없어? 역시 이러니까 가정교육 못 받은 애들이랑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귀한 아들 얼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교육 잘 시킬게요. 라고 했고 동생은 사과하는 저를 보고 누나가 왜 사과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그런 모습이 피해자 부모님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까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도 모자랄 판에! 라고 하며 더 화를 냈어요. 그러니 동생은 아씨 거리며 화를 못 참았습니다. 결국 합의를 해주셔서 강제 전학까지는 아니었고 징계 정도로 끝났어요. 동생과 집을 가는 동안 저희는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누나 라고 하며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누나, 진짜 걔가 나한테 사과했어야 했던 일이었어. 무슨 말이야?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무슨 말? 우리 아빠 경찰대 같이 일하던 후배가 걔네 아빠래. 그런데 우리 아빠 장애인 되고 경찰 그만두니까 걔네 아빠가 승진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집안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만 있어? 동생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의 눈에는 저희가 가소로워 보였겠죠. 저희는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로 생각에 잠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치원생 수준의 지적장애인이라 대소변을 가리시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늘 옆에서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차려서 떠먹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밖에서 방황하기만 하니 절대 아버지의 수발을 들 생각이 없었고 항상 아버지를 간병하는 건 늘 제 몫이었죠. 그런데 동생은 고등학생까지 방황을 할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매일같이 집에서 나갔고 집으로 들어오면 늘 저녁이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할 동안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간병인을 고용할까도 싶었지만 돈이 너무 부족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 가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밥을 먹인 다음 저는 다시 회사로 가야 했어요. 이런 하루가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삶에 낙이 없었고 저는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저희 직장 상사입니다.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야기할 상황도 많아져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는데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지만 많이 듬직하고 다정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연애를 하면서 오빠는 자신의 가정사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기에 꽁꽁 숨겼어요. 그저 아버지와 남동생과 같이 산다고만 말할 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 들렀다 오고 주말에도 아버지 간병 때문에 같이 오래 못 있으니 오빠도 조금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사귄 지 2년째 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수진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상관없어. 나랑 같이 그 아픔 헤쳐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오빠가 저희 집안일을 아는 줄 몰랐는데 듣고 많이 놀랐죠. 저는 그날 오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빠도 분명 놀랐을 텐데 놀란 내색 하나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길래 이 사람과는 분명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오빠는 결혼을 결심했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어요. 당연히 제 집안을 들먹이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셨죠.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은 많이 들어서 이제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꼭 결혼할 거라고 강하게 말해서 오빠네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오빠는 결혼식을 올렸고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도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했기에 집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었어요. 그치만 오빠는 제 친정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할 줄 알았기에 제 욕심 때문에 오빠에게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먼저 저에게 친정과 가까운 곳에서 집을 구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빠는 자기가 더 마음 쓰인다면서 그러자고 했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구박을 엄청나게 하셨죠. 자기 귀한 아들 간병인 만들 셈이냐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들으실 리 절대 없죠. 네가 어떻게 꼬셨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넘어가? 그 노인네 얼른 요양원에 보내! 라고 하시며 더 비꼬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무시하고 그냥 같이 살자 라고 했고 오빠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본가와 가까운 거리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고 저는 틈틈이 본가에 가서 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신혼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만삭이 되고 산후조리를 할 때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너무 기쁘다며 하루 종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시댁 사람들도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손주 얼른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신을 즐기기로 했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확실히 임신을 하니까 제 몸도 가누기 힘들어서인지 아버지에게 가기가 힘들어서 요양원이나 간병인도 생각해봤는데 얼마 벌지도 못하는 제가 아버지에게 그런 돈을 쓰는 걸 알면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임신한 상태로 아버지의 수발도 들고 본가 청소도 하고 그랬네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본가로 갔죠. 남편이 알면 분명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잔소리할 게 뻔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임신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간병 일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연락 한 통 먼저 하는 일이 없었고 도대체 뭐라고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본가에 가면 가끔씩 마주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늘 단답형이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로 아버지의 수발도 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있는데 동생은 별로 마음에 쓰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제 옆에 있어주는 다정한 남편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별로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위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최근 들어서 다른 데 관심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항상 저한테 먹고 싶은 거 뭔지 물어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저희 회사 상황을 대충 아는데 야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남편이 하는 일은 야근이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저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구나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야근을 하는 겁니다. 5번 출근하는데 3번 야근하면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원래는 야근을 한 달에 1번 할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워버리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수만 번 했어요. 만약 불륜이면 이혼을 해야 하나 마나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남편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늘 회사 사람들이랑 술 약속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데 제가 오빠 회사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라서 몰래 물어보니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라고 했고 오빠의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났죠. 저는 너무 뻔한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고 아예 대놓고 불륜을 한다고 저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괘씸하고 아기를 두고 책임감 없이 가장이 그러고 다닌다는 게 화가 나서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해주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직장 동료들이었고 공적인 이야기만 나눌 뿐더러 갤러리에도 특정한 사진이 없었죠. 저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숨겼거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나 싶어서 옷에도 뒤지고 서랍에도 다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건물 앞에 숨어 있는데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역시나 야근을 하지 않았고 마치고 바로 마트로 가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만나는 여자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기 위해 장을 보는 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까지 따라가서 그 여자와 놀고 있을 때 침입하려고 했죠. 남편이 장을 잔뜩 보고 마트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벙쪄 있었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뉴스에서만 보던 폭행, 이런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잠긴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편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남편이 밤에 들어와서 잠에 들었을 때 남편 몰래 차키를 들고 남편 차에 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매일 가는 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야근을 한다던 남편이 매일같이 저희 친정집에 가서 도대체 밤까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륜인 줄 알았던 남편이 혹시나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고 저도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고 집안일인데 제가 나서지 않으면 더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며칠 뒤에도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은 역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희 집으로 갔고 저는 저희 집에서 남편이 도저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기에 경찰관들을 불렀고 경찰관들이 도착하고 나서 같이 문을 쾅 열었어요. 경찰관 몇 명들은 총기를 손에 쥐고 꼼짝 마! 라고 하며 저희 집에 들어갔고 남편과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지면서 이 방 저 방 다 수색하는데 바로 아버지 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귀저귀를 갈고 있었거든요.
기저귀를 갈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꼼짝마 이러니 남편과 아버지 둘 다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황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남편이 저희 아버지 수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배가 점점 나오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집에 한동안 못 가고 있었는데 그때 남동생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아버지 수발을 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어서 남동생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의 수발을 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해가 된 후 경찰관님께 연실 사과라면서 보내드렸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쉬게 하기 위해서 남동생한테 누나한테 네가 아버지 수발 든다고 해줘 라고 했다네요. 여전히 남동생은 밖으로 방황하고 있고 그동안 남동생이 아버지의 간병을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저희 남편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길래 불륜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휴가까지 내서 아버지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혼자 휠체어를 끌면서 병원 곳곳을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업어서 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이죠. 정말 이런 남편 어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듣는 내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서 고마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는 동안 열심히 저희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고 저는 맘 놓고 임신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셨어요. 장례를 하는데 철없던 막내 동생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울었고 하루 종일 술만 먹더군요. 그런데 남편에게 고마운 점이 바로 저와 같이 상을 치러줬어요. 남동생과 원래 같이 해야 하는데 술만 먹으면서 울고만 있으니 남편이 같이 해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고 제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같이 절도 해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많이 힘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결혼 참 잘했단 생각이 들어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도 사위 하나는 잘 들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친정아버지 간병해주고 친정아버지 상 같이 치러주는 남편 있나요? 지금은 아이를 낳고 새 가족이서 잘 살고 있어요. 남동생은 철이 들어서 직장을 구해서 혼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화목한 가족의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도 꼭 저처럼 좋은 남편 만나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